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동물들은 피로를 느끼면 본능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휴식을 취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쉬는 게 좋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반면에 사람은 피곤한 상태에 있으면서도 일에 대한 사명감이나 책임감 등의 압박에 의해 일시적으로 피로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마스킹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뇌가 발달한 인간이기에 가능하지만 문제는 피로감을 마스킹하는 것이 반복되어 피로가 누적되거나 번아웃이 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20년간 휴식학을 연구한 카타노 히데키는 책 자는 것이 쉬는 것이 아니다를 통해 제대로 휴식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는 우리가 피곤할 때에 단지 휴식만 취한다고 해서 피로가 풀리는 것이 아니라 활력을 추가함으로써 100% 충전될 수 있다고 강조하는데요. 바쁜 현대인들이 만성 피로나 번아웃이 되지 않도록 제대로 잘 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휴식학에서 정의한 7가지 휴식 모델. 휴식학에서는 휴식을 7가지 유형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휴식은 크게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생리적 휴식, 심리적 휴식, 사회적 휴식. 이 3가지를 다시 1에서 3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그렇게 나뉜 7가지 모델을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피로 회복이 촉진됩니다. 생리적 휴식, 휴식, 운동, 영양. 심리적 휴식, 친목, 유흥, 창작, 공상. 사회적 휴식, 전환. 생리적 휴식 1. 휴식. 생리적 휴식에는 휴식과 운동, 영양으로 총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순서대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휴식 유형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쉬다의 이미지에 가까운 방법입니다. 일상의 모든 활동을 멈추고 몸을 움직이지 않고 에너지 소비를 억제하면서 에너지가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휴식법입니다. 말하자면 소극적 휴식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휴식에는 수면이나 쉼 등이 속합니다. 휴식을 취할 때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에너지 소비도 소비되지 않도록 몸을 움직이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생리적 휴식 2. 운동. 운동과 휴식은 정반대의 개념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휴식학에서는 운동을 휴식의 일종으로 봅니다. 적절한 운동을 하면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운동을 하는 편이 피로가 풀립니다. 운동으로 휴식하는 유형은 적극적인 휴식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주체적으로 쉴 방법으로 운동을 택한 것이므로 공격적 휴식으로 추천합니다. 운동을 하면 혈류의 흐름이 원활해지고 세포 하나하나에 산소와 영양을 제대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노폐물 제거가 촉진되고 림프구의 흐름 또한 좋아지기 때문에 피로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는 건 건강의 기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몸을 가볍게 움직여주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쉬는 날 하루 종일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뒹구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누워있는 것만으로는 휴식이 될 수 없습니다. 계속 누워만 있으면 혈액의 흐름이 막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완전히 멈춘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피로를 풀기 위해서는 가벼운 운동이라도 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오후에 적당한 운동을 하면 몸에 피곤이 쌓이기 때문에 밤이 되면 부교감 신경이 예민하게 작용하여 깊은 수면에 빠질 수 있으니 건강한 생활 습관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요가나 스트레칭, 걷기 등이 좋습니다. 혈액의 흐름을 좋게 한다는 의미로 목욕도 운동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생리적 휴식 3. 영양. 피로 회복이 잘 되거나 쉽게 지치지 않는 몸을 만드는 데는 식사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말에 대개는 영양 균형에 맞는 식사를 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합니다.
물론 64페이지에서 설명한 대로 그것도 나름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러나 휴식학에서는 금식이나 식사량을 줄이는 것을 중시합니다. 과식하지 않는 것이 몸을 쉬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휴식을 위해 무엇인가 특정한 음식을 먹도록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 영양 부족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음식이 풍부하여 과식으로 인한 해로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표 3-7은 요코하마시에 거주하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건강상의 문제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결과입니다. 운동 부족을 문제로 느끼는 사람이 대다수인데 반해 영양을 문제로 삼는 사람은 지극히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양은 건강의 3대 요소 중 하나이지만 문제로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아마도 하루에 필요한 소비 칼로리를 충분히 섭취하고 있다고 자각해서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먹지 않는 영양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설 연휴 동안 쉬지 않고 계속 명절 음식을 먹었다고 칩시다. 그러나 그 뒤에는 나물죽을 먹으면서 위에 휴식을 줍니다. 이런 식으로 몸의 소화계를 쉬게 한다거나 노폐물을 배출하는 디톡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리하게 단식을 하거나 대충 끼니를 때우기보다는 건강을 위해 흰죽 같은 유동식으로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도 좋습니다. 영양을 섭취한다를 더하기만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영양 섭취를 중단해보는, 즉 영양을 빼는 생각도 해보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최근에는 식사를 하는 시간에 따라 생체 시계를 조절할 수 있는 시간 영양학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껏 우리는 어떤 영양을 섭취할까에 대해서만 궁리해 왔지만 이제는 언제 먹을까에 더 집중하게 된 것입니다. 95페이지에서 아침에 햇볕을 쬐는 것으로 생체 시간이 24시간으로 재설정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와 함께 아침을 매일 정해진 시간에 먹는다면 24시간이 보다 확실하게 재설정될 것입니다. 음식을 먹으면 자동적으로 소화계의 활동이 시작됩니다. 소화계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생체 시계를 조절하는 전원도 저절로 켜지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 매일 아침 고정된 시간에 아침 식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자율신경을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심리적 휴식 1. 친목. 심리적 휴식에는 친목과 오락, 조형, 상상의 총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친목 유형은 말 그대로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활력을 얻는 휴식법입니다. 친구들과 즐겁게 수다를 떨고 가족이나 이성친구와 포옹이나 스킨십 등을 하면 피로가 단숨에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만일 스킨십을 할 만한 대상이 없는 경우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려동물을 안거나 쓰다듬는 것도 일종의 친목입니다. 고령자 시설의 입주민이나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에게 전문 교육을 받은 개 등의 동물과 만나게 하는 것이 치료 효과를 돕는다는 펫 세라피 치료 방법은 이미 효과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저도 반려견 치즈를 무릎 위에 앉혀놓고 쓰다듬는 것만으로도 옥시토신이 분비돼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 친목 유형의 사람들은 포옹이나 스킨십을 하지 않더라도 대화를 통해 충분히 친목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꼭 친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직장 동료와 아침에 인사를 나누는 것, 이웃이나 단골 가게에서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최근 컨디션은 좀 어때? 잘 지내지? 라는 식으로 간단한 인사를 주고받는 것도 친목의 일종입니다. 최근 들어 재택근무가 늘었지만 직장에서의 잡담이나 대화, 흡연실이나 탕비실에서의 아무 의미 없는 대화도 이 유형의 사람들에게는 휴식이 됩니다. 특히 이렇다 할 의미도 없는 대화를 나눈 뒤에도 사람과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만으로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기분이 전환되고 상쾌한 느낌마저 느낄 수 있습니다. 일에서 받는 중압감을 한순간이라도 잊을 수 있다면 그 효과는 큰 것입니다.
심리적 휴식 2. 유흥. 심리적 휴식의 두 번째, 유흥 유형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유흥 유형은 다양한 취미 생활을 추구하면서 휴식을 취하는 부류입니다. 클래식 음악을 좋아한다면 클래식 음악을 듣고 영화를 좋아하면 영화를 보러 다닙니다. 휴일이 되면 그간 하고 싶었던 일들이 물밀듯이 떠오르고 하나하나 완수해 가는 것이 바로 유흥 유형의 휴식법입니다. 음악에는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들 합니다. 예를 들어 젖소에게 모차르트의 곡을 들려주면 젖이 잘 나온다는 건 예전부터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음악은 사람에 따라 기호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신이 마음 편히 들을 수 있는 리듬과 박자를 기억해두고 휴식을 취할 때 이용하면 좋을 것입니다. 피로를 풀기 위해서는 느린 템포의 잔잔한 음악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지만 너무 부드러운 곡을 들으면 마음이 되레 불안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음악은 개인의 취향이 확고한 분야입니다. 따라서 빠른 비트의 음악이든 귀가 찢어질 듯이 높은 사운드의 헤비메탈이든 듣는 이의 취향에 따라 편한 곡을 찾아 들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한 휴식이 됩니다. 단, 음악이 자율신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느린 음악이 부교감 신경을 우위에 만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게임을 좋아한다면 게임을 하면서 휴식을 즐길 수 있지만 게임은 중독이 되지 않게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장기나 바둑, 서예와 같이 배움을 통한 휴식도 좋습니다. 등산이나 조금은 격렬한 운동도 스스로 즐기면서 할 수 있다면 유흥으로 분류합니다. 운동과 유흥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휴식 방법입니다. 유흥이기보다 이러저러한 걸 하면 어쩐지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분이 좋아진다라는 각각 개인의 취향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콧노래를 부른다, 네일아트를 받는다, 탄산음료를 마신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킨다, 이를 닦는다 등입니다. 일상에서의 자연스러운 행동으로도 충분히 기분은 바뀔 수 있습니다. 나름의 기분 전환 방법은 일상에서 꼭 사용하기 바랍니다. 사회적 휴식 전환. 사회적 휴식은 전환 유형 단 한 가지뿐입니다. 전환은 주변 환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보통은 이사를 하거나 이직을 떠올리기 쉽지만 의외로 그렇게 거창한 변화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피부를 방패 삼아 외부 환경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 안에 있더라도 피부에 닿는 모든 것이 외부 환경이라고 간주하면 옷을 갈아입는 것도 외부 환경을 바꾸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이 지금 있는 방도 외부 환경 중 하나라서 가구의 배치를 바꾸고 커튼을 바꾸고 마당에 꽃을 심거나 책상을 깨끗이 정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전환 유형의 가장 좋은 선택은 다름 아닌 여행입니다. 일상과 동떨어진 곳에 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휴식이 됩니다. 휴가 때마다 여행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많은 이유는 전환의 효과가 크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쇼핑이나 외식을 하는 것도 이 유형에 속합니다. 피곤해질 것 같으면 미리 쉰다. 장기간 휴가는 성수기가 되기 전에 가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휴식으로 활력을 얻어 최상의 컨디션으로 바쁘게 돌아가는 중요한 일을 착착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등산을 간다고 가정해 봅시다. 에너지바랑 물은 넉넉하게 챙겨야지. 혹시 도중에 하산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 침낭을 챙겨갈까? 등산에 필요한 물품이나 자칫 일어날지도 모를 상황들을 연상하면서 준비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얼마나 바쁜 일이 닥쳐올지, 그 때문에 얼마나 필요한 상황에 놓일지 예상하고 그에 필요한 에너지와 활력을 미리 챙겨두는 것입니다. 요컨대 피로해서 쉬는 것이 아니라 피로해질 것 같은 상황을 예견하고 미리 쉬어두는 것이라고 말해도 좋습니다. 이것은 장기 휴가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매일, 매주의 스케줄 관리에서도 필요한 마음가짐입니다.
내일은 아이와 함께 공원 나들이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장을 보고 오려면 굉장히 피곤하겠지? 오늘은 일찍 자서 에너지를 충전해야겠다. 이번 주는 서류 업무가 많으니 스트레스는 받아도 체력적으로는 덜 힘들 것 같네. 예정된 활동을 역산해 보면 필요한 만큼의 에너지를 충전해 둘 수 있습니다. 꼭 바꿔보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자는 것이 쉬는 것이 아니다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에서는 우리가 왜 아무리 휴식을 취해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지, 어떤 휴식이 재충전에 필요한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휴식학 전문가인 저자가 제안한 휴식의 방식은 단순히 누워서 쉬는 것이 아닌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에서의 진정한 휴식입니다. 첫 번째, 생리적 휴식은 우리의 몸을 쉬게 하는 것입니다. 충분한 수면과 가벼운 운동, 적게 먹으면서 장기들을 쉬게 하는 것이 피로를 풀고 신체의 활력을 회복시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두 번째, 심리적 휴식은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인데요. 좋아하는 취미 활동이나 사람들과의 사소한 소통과 친목을 통해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회적 휴식은 방의 위치를 바꾸는 것처럼 아주 작은 전환에서부터 멀리 여행을 떠나는 것까지 일상에 변화를 주어 주변 환경을 바꾸는 데서 오는 휴식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휴식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면 우리가 진정으로 재충전될 수 있습니다. 저자는 평소에 자연스럽게 이 세 가지의 휴식을 접목해 보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강조하는데요. 여러분도 이 팁들을 실천하며 나만의 활력을 되찾아 보세요.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쉬는 것이 진정한 충전의 열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